제3장 데이터 구조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 아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입수와 가공이 용이하며 통계 분석에 최적화된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아래서 활용되는 데이터 형태로 벡터, 행렬, 배열, 리스트 및 데이터 프레임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래서 효과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서는 이들 데이터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상이한 특성 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벡터, 행렬, 배열, 리스트 및 데이터 프레임의 특징과 생성 방법, 서로 간의 차이점 등을 살펴본다. 또한 벡터나 행렬 같은 비교적 간단한 데이터 구조의 연산뿐만 아니라 배열, 리스트 및 데이터 프레임의 연산과 편집 등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데이터의 기본 형태. 아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입수와 가공이 용이하며 통계 분석에 최적화된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아래서 다루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벡터, 행렬, 배열과 리스트로 나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형태별 특성을 알아보고 각각의 데이터 형성 및 가공 사례를 살펴본다. 벡터의 생성. 벡터는 한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자료 구조로 아래 자료 객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객체를 의미한다. 벡터 하나의 원소는 각 한 가지 형태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수치형이나 문자형 또는 논리형 중 한 가지 형태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벡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다. C 함수나 스캔 함수를 이용하여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 시퀀스 함수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른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 리핏 함수를 이용하여 자료값들을 반복하여 생성하는 방법. 아래서 가장 단순한 객체로서 여러 값들이 1차원적으로 순서화된 것이 벡터이므로 이런 여러 값들을 간단하게 묶어서 하나의 행을 만드는 함수가 필요하다. 이 기능을 하는 함수가 바로 C 함수이다. C 함수를 이용하여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여기서 x1, x2의 값은 수치형, 문자형, 논리형 등 동일한 형태이기만 하면 모두 문제없이 벡터의 원소로 인식된다. C 함수는 기본적으로 수치형, 문자형, 논리형 벡터를 읽어서 간단하게 벡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다음에 벡터를 생성하는 여타 함수들은 기본 옵션으로 수치형 자료를 읽도록 되어 있다. scan, sequence, from, to, by, repeat x times, 예제 3의 1, 예제 3의 2와 예제 3의 4는 C 함수를 이용하여 각각 수치형, 문자형, 논리형 벡터를 생성하는 예이다. C 함수를 이용하여 3에서 7까지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벡터를 생성해보자. 수치형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여러가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자형 벡터 생성 시에 큰 따옴표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수치형 자료가 만약 큰 따옴표 내에 입력된다면 이 또한 문자형으로 인식된다.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랭스 함수를 사용할 경우 문자열의 길이에 상관없이 원소의 개수를 출력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예제 3의 2에서 생성한 벡터를 v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자. 랭스 함수를 이용하여 이 벡터의 크기를 출력하라. 위의 예제에서는 벡터를 생성하여 v1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할당하기 위하여 할당 연산자가 쓰였고 벡터의 길이를 출력한 결과 5라는 값, 즉 원소의 개수가 출력되었다. C 함수를 이용하여 논리형 벡터를 생성해보자. 논리형 벡터는 참과 거짓으로 구별되는 속성값을 갖는 벡터이다. 참은 true 혹은 t로, 거짓은 false로, f로 표시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논리값인 참, 거짓을 나타내는 속성은 모두 대문자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true나 false로 입력하면 각각을 논리값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임의의 객체로 인식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큰 따옴표를 병기하게 되면 논리형 벡터가 아니라 문자열 벡터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점에도 유의하자. 예제 3의 5, 예제 3의 7은 그 밖의 함수를 이용하여 벡터를 생성하는 예이다. 스캔 함수를 이용하여 3에서 7까지 자연수로 이루어진 벡터를 생성하여 보자. 여기서 1, 4, 6은 스캔이라고 입력한 뒤 엔터키를 누르면 각 행마다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원소 번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데이터 값이 아님에 유의하자. 즉 각각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자료 입력이 준비되었다는 의미이다. 데이터 입력 시 행렬의 각 원소들은 공백으로 구분해주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스캔과 같이 구분자를 나타내는 시퀀스의 값을 콤마로 지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 예는 각 행에 입력하는 원소들의 개수가 다르며 구분자도 콤마로 지정한 경우이다. 시퀀스 함수를 이용하여 3에서 7까지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벡터를 생성해보자. 이상에서와 같이 벡터를 구성하는 수열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from to 그리고 간격을 의미하는 by가 매개 변수 값이 지정되면 그 순서에 상관없이 동일한 벡터를 생성하게 된다. 만약 매개 변수 표시를 생략할 때는 첫 번째 예처럼 from 시작값, to 종료값, by 증가분의 순으로 인식하게 된다. 시퀀스 함수의 조건을 지정하여 벡터를 생성해보자. length로 조건을 지정할 경우에는 벡터의 크기, 즉 원소의 개수를 지정하여 시작값과 종료값 사이를 등간격으로 나누어 벡터를 생성하고 어롱으로 수열에 지정하게 되면 해당 수열에 따라 동일한 크기의 벡터를 만들게 된다. 이때에도 증가분을 지정하거나 종료값을 지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벡터를 생성할 수 있다. 예제 3의 6의 예와 같이 매개 변수 표시가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값을 기본적으로 시작값과 종료값으로 인식하게 되며 조건 지정에 해당하는 length라든지 어롱 등이 명기되어야 원하는 벡터를 생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C 함수를 이용하여 기본 벡터를 생성한 뒤 repeat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된 벡터의 일정 원소가 반복되는 벡터를 만들어 보자. 한번 해봐야 되겠네. repeat 이거 했었나? 아 이거야. 했었던 것 같다. repeat C 2 4 8 이렇게 되면 5개까지 2, 4, 8, 2, 4 이게 나오겠네. 리핏 함수에서는 첫 번째 지정되는 값을 대상으로 두 번째 매개 변수인 times의 값에 따라 반복을 실시하게 된다. 매개 변수 표시가 생략되면 기본적인 false 값은 times로 인식을 한다. times 값을 벡터 형태로 주거나 each나 length를 이용하여 값을 지정해주면 반복 형태가 달라진다. times의 값을 벡터 형태로 지정할 경우 반복의 대상이 되는 원소의 위치별로 반복 횟수를 다르게 정하게 되는 반면 each 값을 지정하면 각 원소의 반복 횟수를 동일하게 지정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times와 each 이 등과 같이 동일한 2회 반복을 뜻하는 옵션이 지정되더라도 반복의 대상이 벡터일 경우 출력되는 형태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repeat 3 times 2나 repeat 3 each 2는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지만 repeat C 2 3 times 2와 repeat C 2 3 each 2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함수를 통해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제에서 다룬 내용들은 각 함수의 기본적인 속성만을 다룬 것이다. R 콘솔 등에서 헬프문이나 물음표를 사용하여 해당 함수에 대해 검색해보면 더욱 다양한 활용법을 찾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벡터 자료의 편집, 벡터와 관련된 기본 함수를 통해 벡터를 생성하였다면 때에 따라서는 이를 적당히 편집하고 가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의 삽입, 삭제 등과 관련된 방법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로를 이용하여 벡터의 일부 원소를 추출, replace 함수를 이용하여 일부 자료를 대체, append 함수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른 위치의 자료를 삽입, sort 함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정렬, rank 함수를 이용하여 자료의 순위를 출력, order 함수를 이용하여 오름차순에 의한 자료의 위치값 출력. 각 함수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괄호 내에 편집 대상 벡터와 조건 또는 매개 변수의 값을 지정해 주게 된다. 벡터명 원소 번호 또는 조건물, replace 벡터 원소 번호 교체 자료, append 벡터 삽입 자료 after 원소 번호, sort 벡터 decreasing false, rank 벡터 na last true
ties 메소드 C average first random max min the vector NA last true decreasing pulse. 위의 함수에서 NA last true라고 기본값으로 지정된 옵션의 의미는 만약 결측치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결측치들을 자료의 맨 끝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벡터의 각 원소들의 순위나 위치 등을 파악할 때 결측치들을 모두 자료의 끝으로 모아서 처리함으로써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디크리징 펄스라는 기본 옵션은 내림차순이 아니라는, 즉 오름차순을 기본값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에 예제 3의 9에서 예제 3의 11은 위의 함수를 이용하여 벡터를 편집하거나 추출한 예이다. 11에서 20까지의 값을 갖는 벡터 v1을 생성하고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원소를 한꺼번에 출력해보자. 그리고 v1의 원소 중 15보다 큰 값만을 출력하자. v1 중 두 번째와 네 번째 값을 삭제하고 나머지 원소만을 출력해보자. v1 입력 시 11에서 20까지 v1 v1 대괄호 c 3 5 가로 닫고 대괄호 닫고. 그러면 c의 세 번째와 다섯 번째 값을 출력, v1의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출력. v1 대괄호 v1 v5 15보다 큰 거를 출력하라. 이거네. v1 대괄호 c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대괄호 닫고. v1의 원소 중 두 번째와 네 번째 값을 삭제하고 출력. 이게 자동으로 안 내려가냐. 위의 예제에서는 v1이라는 이름의 벡터가 생성된 이후 v1 벡터의 원소 번호를 적절히 지정하여 일부 원소를 추출하거나 대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하나의 원소만을 지정할 때에는 대괄호 기호내의 원소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지만 복수의 원소를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C 함수를 이용하여 묶음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의 예에서처럼 v1c 35로 지정해야 하며 v1 대괄호 3,5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오류를 초래하게 된다. 대괄호 기호 내의 원소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지만 복수의 원소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C 함수를 이용하여 묶음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제 3의 10, 3에서 7까지의 값을 갖는 벡터 v2를 생성하고 replace 함수를 이용하여 v2의 두 번째 원소를 10으로 바꾸어 출력해보자. 또한 append 함수를 이용하여 v2의 다섯 번째 자료 다음에 8을 삽입하여 출력해보자. v2 c3 7 v2에다가 3에서 7까지를 입력하라. v2 출력 3에서 7까지 replace v2의 두 번째를 10으로 3, 5, 6, 7 append v2에 팔을 추가하는데 거기다가 after 다섯 번째 값 다음에 v3 입력 append v2에 8
부터 5 V3 3, 4, 5, 6, 7, 8. 위에 마지막 예처럼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면 벡터를 생성하여 즉시 출력하는 대신 V3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벡터의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 3.21 아래의 규칙에 따라 생성된 벡터 x를 sort 함수를 이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랭크 함수를 통해 자료의 순위를 출력해보자. 또한 오도 함수를 이용하여 오름차순에 의한 자료의 위치값을 출력해보자. 규칙 3을 3번 반복한 뒤 3에서 7까지 이만큼의 증가분으로 수요를 생성하여 덧붙인다. 이어서 리버스 함수를 이용해 3에서 7까지 이르는 크기 3인 벡터의 역순을 구해 연결하고 4를 3번 반복한 벡터를 붙인다. 이렇게 복잡해. x 입력 c 빗 3,3을 반복한다. 시퀀스 7 바이 증가분 2 리버스 시퀀스 3 7 랭스 3 빗 4,3 x 3을 7까지 이만큼 증가분으로 수요를 생성하여 덧붙인다. 3번 반복한 거를 덧붙인다. 3,3을 3에서 반복하고 3을 3번 반복하고 3을 3번 반복하고 3에서 7까지 이만큼 증가분은 수요를 생성한다. 3, 5, 7까지. 그 다음에 리버스 3에서 7까지를 역으로 7, 5, 3. 그 다음에 리핏 4를 3번. 소트 x 오름차순 그리고 랭크 x 자료의 순위를 출력. 오더 오름차순에 대한 자료의 위치값 출력. 랭크 함수는 벡터의 각 원소의 순위를 출력하는 함수이다. 만약 동일한 값이 존재할 때는 순위 값들의 평균값을 부여한다. 앞에 예를 통해 설명하자면 3이라는 원소가 5개 존재하므로 3에 대한 순위 값은 순위 1에서 순위 5까지의 평균인 3.0을 부여하고 4라는 원소는 순위상으로 6번째에서 8번째까지에 해당하므로 평균치인 7.0을 부여한다. 오도 함수는 벡터 x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각 원소가 정렬되기 전에 원래 벡터에서의 위치값은 어떠했는지를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앞에 예를 보면 sort 함수로 정렬된 벡터에서 5번째에 위치한 3은 원래 벡터 x에서는 9번째에 위치한 값이었다는 것이다. 원래는 5번째였다는 것이다. 오.
소트 함수와 오더 함수의 기능. 랭크 하고 소트 오더, 이게 원래 5번째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8번째였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8번째였네. 처음 X. 이건 6번째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7. 오케이. 이제까지 기본적인 벡터 함수와 편집과 관련된 함수를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벡터의 여러 가지 특징을 반영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한다. 표 3의 1은 벡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벡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 스캔, 자료를 화면에 직접 입력. 스캔 데이터. C, 자료를 조합하여 벡터 생성. 리핏, 자료를 반복하여 벡터 생성. 콜론, 수치적 수요를 나타냄. 시퀀스, 수치적 수요를 나타냄. 벡터로 초기화. 로지컬 벡터로 초기화. 뉴머릭 벡터로 초기화. 컴플렉스 벡터로 초기화. 캐릭터 벡터로 초기화. 행렬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된 2차원의 데이터 구조이다. 행의 차원과 열의 차원을 갖고 있으며 각 원소들은 수치형, 문자형, 논리형 등의 형태를 지닌다. 벡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렬은 수치형, 문자형, 논리형 중 한 가지 형태의 원소만 갖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행렬이 벡터의 확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렬의 속성이 벡터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벡터의 속성을 지니면서 행과 열의 개수를 의미하는 딤과 행과 열의 이름을 의미하는 dim names라는 속성도 갖고 있다는 점이 행렬의 특징이다. 표 3의 2에는 행렬의 주요 속성이 정리되어 있다. length, 자료의 개수, mode, 자료의 형태, dim, 행과 열의 개수, dim names, 행과 열의 이름. 3의 12,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하여 1에서 9까지의 원소를 갖는 3행 3열의 행렬을 생성하고 출력해보자. 이 행렬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형태 및 행과 열의 개수를 출력하여 확인해보자. 매트릭스 입력. 매트릭스 1에서 9까지 and no 3 매트릭스 행렬 생성 1에서 9까지 n로우가 3행 3열. length 매트릭스 9개, 모드 뉴머릭 dim 매트릭스 행과 열의 개수 dim 행과 열의 개수. 위에 예제에서와 같이 행렬을 생성하는 함수 매트릭스의 인수로 지정된 벡터의 원소 개수는 행이나 열의 배수이어만 한다. 이때 행의 수나 열의 수 둘 중 하나만 지정해주면 행렬을 생성할 수 있다. 각 행과 열을 표시하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대괄호 내에 나타나게 되며 콤마를 기준으로 앞쪽에 위치한 숫자가 행 번호를, 뒤쪽에 위치한 숫자가 열 번호를 나타낸다. 행렬의 생성. 행렬은 여러 변수들이 2차원적으로 모여있는 객체로 파악할 수 있다. 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항에서는 행렬을 생성하는 간단한 몇 가지 기본 함수를 살펴본다.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하여 직접 생성.
C bind 함수를 이용하여 벡터를 컬럼을 기준으로 병합. R bind 함수를 이용하여 벡터를 행을 기준으로 병합. dim 함수를 이용하여 차원을 직접 지정. 매트릭스 데이터 no encall 바이로 펄스 dim names 누 C bind 벡터 1 벡터 2 또는 R bind 벡터 1 벡터 2 dim x 입력 C 행의 개수 열의 개수. 매트릭스 함수에서 encall은 열의 개수, low는 행의 개수, row 행의 개수, 컬럼 열의 개수. 바이로는 기본값이 펄스로서 행이 아니라 열 기준으로 행렬을 생성한다는 의미다. 예제 13, 예제 3의 12에서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된 행렬과 동일한 형태의 행렬을 Rbind, Cbind, dim 함수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자. 단 Rbind와 Cbind 함수를 이용할 때는 적당한 벡터를 먼저 생성해 주어야 한다. R1 입력 C 1, 2, 3 R2 입력 C 4, 5, 6 R3 T 7, 8, 9 R bind R1 R2 R3 행을 기준으로 오케이. 다음에 C1 입력 C1에서 3까지 C2 입력 C4에서 6까지 C3 입력 C7에서 9까지 Cbind C1, C2, C3 1, 2, 3, 4, 5, 6, 7, 8, 9 오케이. M1 1에서 9까지 dim M1 입력 C2, 3 어려다. 3,3이지 3,3 dim M1 입력 C M1 위의 예제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함수를 이용하여도 똑같은 원소를 갖는 행렬을 생성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정의된 벡터 이름과 벡터를 병합하는 함수에 따라 행렬의 행번호나 열번호 표시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행렬의 연산 벡터와 마찬가지로 행렬의 경우에도 자료의 삽입, 삭제, 행 또는 열의 연산 등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주요 함수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괄호를 이용하여 행렬의 일부 원소를 추출. apply 함수를 이용하여 행 또는 열의 연산. sweep 함수를 이용한 행 또는 열의 연산. 행렬명, 원소 번호 또는 조건문. apply 행렬 조건 1은 행, 2는 열. C 1, 2는 행과 열. pon sweep 행렬 조건 2는 열. C 1, 2는 행과 열. state pon 각 함수에서 펀은 연산 함수를 의미한다. sweep 함수에서는 기본 연산이 뺄셈으로 지정되어 있다. stat는 연산에 활용되는 통계량이나 데이터이다. 1에서 9까지의 원소를 갖는 행 기준의 3행, 3열 행렬을 만들고 특정 행과 열, 조건에 따른 원소 추출들을 실행하여 보자. apply와 sweep 함수를 통한 행 또는 열 연산의 사례도 살펴보자. 원소 추출 매트릭스
C 1, 2, 3, 4, 5, 6, 7, 8, 9 N 콜론 B 바이로 T 바이로 T 옵션을 줌으로써 행기준 3열의 행렬 생성 매트릭스 매트 대괄호 1, 3 매트 매트의 3의 열의 값 1, 1, 2, 3이니까 그걸 불러오는 거구나. 이거를 3, 3은 369 매트 대괄호 매트 대괄호 3 369에서 4, 2보다 큰 거. 그러면은 3에서 3열에서 4보다 큰 행의 3열에서 4보다 큰 행의 값 중 2열의 모든 값? 4보다 큰 행의 값보다 2열의 모든 값. 이행 3열의 값 추출. 3열에 4보다 큰 값 중 매트 그거를 하나로 보는 거구나. 이거를 하나로 보고 이걸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행이 되고 이거는 열이 되니까 2열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58 3열에서 4보다 큰 값 4보다 큰 값 3열에서 4보다 큰 행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apply 함수 뭐야 이거 height 벡터 생성 사이즈 1에다가 매트릭스 C 130, 26, 110, 24 118, 25, 112, 25 n콜 2 바이로 T 2열 2행 dim names 리스트 C 리, 킴, 박, 최 초이 C weight 워이스트 사이즈 1 행렬을 생성하고 dim names로 행과 열의 이름을 부여 사이즈 C bind C 사이즈 1 height 샵 사이즈 1 행렬과 height 벡터의 열 기준 결합 사이즈 16, 100, 140은 없는데 헤이트는 140, 155, 142, 175가 입력이 되고 헤이트 벡터가 생성이 되고 사이즈 1에다가 매트릭스 행렬을 하는데 130, 26, 110,
24, 118, 25, 112, 25가 됐고 2열 그다음에 T행이잖아. T행 옵션을 줌으로써 행 기준 3열의 행렬 생성. 2열이지. 2열을 생성하고 딥 네임스가 리스트가 4개. 그다음에 C가 열이 웨이트랑 웨이스트 사이즈 1 행렬을 생성하고 딥 네임드로 행과 열의 이름을 부여했다. 사이즈의 C바인드 사이즈 1과 헤이트 벡터 열 기준 결합. 콜민 apply size 2min 열의 평균 값을 계산. 콜민 로민 행의 평균 값을 계산. 콜바 apply size 2파 열의 분산 값을 계산. 콜바 weight west height 열의 분산값을 계산. 행의 분산값을 계산. sweep 함수 기본 연산은 대시로 지정되어 있음. sweep size 2 콜민 사이즈 각 열의 값과 콜민의 차. weight waist height sweep 사이즈 각 열의 값과 콜빈 평균 열의 평균의 차. sweep size 1 로민 사이즈 각 행의 값과 로민의 차. sweep 마이너스 sweep sweep는 청소하는 의미인데 size 1 각 행의 값에 C 1, 2, 3, 4 값을 더해줌. 그래서 1C 1, 2, 3, 4 마이너스 값을 빼줌. 이상에서 하나의 행렬 내에서 행과 열 연산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두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행렬 간 여러 가지 연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행렬 연산과 관련된 주요 함수의 기능은 표 3의 3에 정리되어 있다. 행렬의 연산과 관련된 주요 함수의 기능 T 전체 행렬을 구한 함수 TA 행렬의 곱셈 퍼센트 별 퍼센트 사용법 A 퍼센트 별 퍼센트 B 행렬의 곱셈 크로스 프로드 AB 오터 외적을 구한 함수 아우터 외적을 구하는 함수 아우터 A, B SVD 싱글러 밸류 분해 SVD 가로 A QR 분해 함수 QRA solve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함수 solve A, B 역행렬을 구하는 함수 solve A 이진 고유치와 고유 벡터 함수 이진 A 콜레스키 분해 함수 콜 A 1에서 4까지의 값을 갖는 열 기준 행렬
M1과 5에서 8까지의 값을 갖는 열기준 행렬 M2를 생성하고 두 행렬의 곱 M1의 전치 행렬 및 M1의 역행렬을 구해보자. M1 입력 매트릭스 1 콜론 4 N 로 2 M1 그러면 1부터 4까지 2행 2열의 행렬 생성 M2 입력 매트릭스 5에서 8까지 NO 2열 2행 2열 아이고 뭐야 M2 입력 매트릭스 가로 하나 더 넣으면 5에서 8까지 N로 2 M2 곱하 행 곱하기 그랑 퍼센트 별 키보드가 보이지 않네. 퍼센트 M2 오케이 솔브 M1 행렬의 역행렬 생성 역행렬 역행렬 T M1 행렬의 전치 행렬 생성 배열 어레이는 행렬을 2차원 이상으로 확장시킨 객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2차원 구조로 이루어진 행렬도 일종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3차원 이상의 데이터 객체를 배열이라고 부른다. 배열은 행렬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개수를 나타내는 랭스 형태를 보여주는 모드, 각 차원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dim, 각 차원의 리스트 이름을 나타내는 dim names로 구성되어 있다. 배열의 주요 속성, 랭스, 자료의 개수, 모드, 자료의 형태, dim, 각 차원 벡터의 크기, dim names, 각 차원 리스트의 이름. 다음은 배열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어레이 함수를 이용하여 1에서 18까지의 원소를 갖는 3행 3열의 행렬 2개를 생성하는 예제이다. 각 차원의 이름을 AR1, AR2로 지정하고 행과 열의 이름을 로 1, 로 2, 로 3, 콜 1, 콜 2, 콜 3로 지정하여 출력한다. 랭스, 모드, dim names를 이용하여 각 속성을 파악해보자. ARR 입력 array 1부터 24까지 C 3, 3, 2 1에서 18까지의 자료 생성 C 3, 3, 2 왜 이거 플러스로 돼 있냐? 아 저거를 하나 가로를 하나 안 썼구나.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구나. dim names를 써가지고 ARR을 에다가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리스트를 하고 그다음 패스트를 쓰고 row라고 하고 C는 1부터 3까지
다음 패스트 콜 C 1 콜론 3 콤마 패스트 AR C 1 닫고 큰 거 하나 닫고 각 차원의 이름을 지정 AR 로의 이름을 지정하는 건데 C를 통해 가지고 1부터 3까지 이름을 지정하도록 했고 그 로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이게 행 이름이고 그 다음 열 이름이고 베스트 콜 C가 1부터 3까지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AR을 1부터 2까지 AR을 1부터 2까지 AR? 저기서 배열을 1부터 24까지 지정을 할 때 3,3,2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게 되나 보다. AR이 오케이. 랭스 ARR 자료가 몇 개냐? 18개다. 9개? 9개니까. 그다음에 모드 ARR 자료의 형태는 뉴머릭이겠지? 오케이. dim ARR dim 각 차원의 벡터의 크기 3,332 오케이. dim names 각 차원 리스트 이름 오케이. 배열의 생성. 배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다. array 함수를 이용하여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 dim 함수를 이용하여 차원을 직접 지정. array 데이터 dim c 행의 개수, 열의 개수, 행렬의 개수. 이 공식이구만. 공식을 외워야 되겠네. dim c 행의 개수, 열의 개수, 행렬의 개수. 마지막이 행렬의 개수. dim names 늘 없다. dim x 입력 c 행의 개수, 열의 개수, 행렬의 개수. 행과 열을 지정하는 방법은 행렬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행렬의 개수를 지정하는 하나의 차원이 더 존재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dim으로 지정하는 벡터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 차원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제를 통해 배열의 특징을 살펴보자. array 함수를 이용하여 1에서 6까지의 자료로 1차원 및 2차원 배열을 생성해보고 1에서 8까지 값으로 3차원 배열을 만들어보자. 또한 dim 함수를 이용하여 1에서 24까지 자료로 3행 4열 행렬 2개를 생성해보자. 오케이, array 1부터 6까지 1차원 배열 생성 그리고 array 1에서 6까지 C 2, 3, 2,3이면 2행 3열이구나. 2행 3열. 자, 가로 2개 닫고 2차원. 그리고 3차원 배열. 1부터 8까지 콤마 C 2, 2, 2. 그러니까 2행 2열을 2개를 만들어라. 오케이. 1, 2, 3, 4, 1, 2, 3, 4, 5, 6, 7, 8. ARR 입력 C 1부터 24까지. dim
행렬을 딤으로 행렬을 만든다. 시 3행 4열 2개 3, 4, 12니까 3, 4, 12니까 2개를 만들어야지. 자, ARR 근데 열로 들어가는구나. 배열의 연산. 동일한 크기의 배열간에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 가능하며 각각 배열 중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끼리의 연산도 수행할 수 있다. 숫자나 배열 간의 산술 연산도 수행할 수 있다. 예제 3의 18에서는 배열의 몇 가지 기본 연산을 소개하고 있다. 예제 3의 18. 어레이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된 배열 간에는 다음과 같이 각 원소 간 덧셈과 곱셈, 두 배열 원소들의 곱의 합과 같은 연산 및 원소의 추출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행렬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어레이 ARY1 입력 어레이 1부터 8까지 콤마 딤 행렬 C 2, 2, 2행 2열을 2개를 만들어라. 만들어서 ARY1에다가 입력을 시키라. ARY2에 입력 어레이 이거는 8부터 1까지 콤마 딤 똑같겠지. C 2, 2, ARY1 그 다음에 ARY2 거꾸로 이렇게 배열의 곱셈 ARY1 곱하기 ARY2 곱하기 84 곱하기 했는데 곱하면은 1 곱하기 8 2 3 곱하기 6 38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오케이. ARY1 그거 이거 곱인데 행렬의 곱인데 배열의 곱셈과 행렬의 곱셈 이게 다르구나. 곱하기 썸 덧셈 더하기 ARY2 오케이. 그 다음에 추출 삭제 이게 콤마 1 배열의 원소의 추출 삭제 1에 1을 뭐라고 입력했어? 1을 이렇게 입력했잖아. 그러면 그대로인데. 하나만 해라. 거기 2개였었잖아. 그러면 1만 남겨 놓으란 얘기네.
이 상태에서 5는 어디서 나왔어? 1 여기 있잖아. 1과 1 어쨌든 a와 y 1에 1, 마이너스 2. 키보드 소리 나겠네. 리스트는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구성된 객체를 의미한다. 행렬과 배열 등이 동일한 형태의 원소로 이루어진 객체인 반면 리스트를 구성하는 성분, 컴포넌트는 서로 다른 형태의 원소를 가질 수 있고 길이도 다를 수 있다. 성분은 행렬과 배열의 차원과 유사하다. 리스트의 속성은 벡터, 행렬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개수를 나타내는 랭트, 형태를 보여주는 모드 등으로 구성된다. 각 성분을 나타내는 이름은 네임즈로 정의되어 있다. 3-19 다음은 리스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리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두 개의 벡터와 한 개의 문자열을 가진 리스트를 생성하고 속성을 출력하는 예제이다. 자, A 입력 B 입력 K 리스트 버튼이 잘 보인다. A K 리스트에다가 리스트를 입력하는데 VEC1A, VEC2에 B, 디스크립트 example를 입력한다. 그러면 length K 리스트 몇 개냐? 3개다. 모드 K 리스트 이거는 리스트다. 리스트의 생성 및 추출, 리스트를 생성하고 특정한 성분을 추출하거나 성분 내의 특정 원소를 추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연산자를 사용한다. 대가로 안에 대가로를 사용하여 리스트의 성분을 추출.
성분의 성분의 이름이 부여되었다면 달러 연산자로 구분됨. 대괄호 연산자를 사용하여 성분의 특정 원소를 추출. 리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A라는 문자와 1에서 8까지의 원소를 갖는 벡터를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 1이라는 리스트를 생성하자. 리스트 1의 세 번째 성분으로 논리값 T, F를 갖는 벡터를 추가하고 두 번째 성분의 9번째 원소로 9를 추가해보자. 리스트 1 입력 리스트 A 1부터 8까지 리스트 1 약간 다른 오케이. 리스트 1을 생성 A라는 이름으로 1에서 8까지 오케이. 리스트 1 9 두 번째 성분의 원소 추가 리스트 1 추루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리스트 1 3 세 번째 성분 삭제. 오케이. 예제 3의 21 1에서 10까지 원소를 갖는 벡터 A와 11에서 15까지 원소를 갖는 벡터 B를 생성하고 example이라는 문자와 함께 nlist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각 성분의 이름은 벡터 A는 v21, 벡터 B는 v22, example은 discrete이라고 지정하도록 한다. A 입력 1, 10, B 15 N 리스트 V 2 C 1 A V C 2 B discrete A가 리스트를 만드는 거네. 리스트를 A에 1부터 10까지 입력을 하고 원소가 아니니까 이거는 원소가 아니니까 원소 자체가 되는 거지. 원소의 그 속성이 만들어지게 리스트로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nList 두 번째 성분 VEC2의 다섯 번째 원소. 대괄호가 두 번 들어가는 거는 그걸 의미하는 거나. 거기에 다섯 번째 원소가 뭔지. 오케이.
15인 거고 n리스트에서 달러 VEC 2 대괄호 C에 3 VEC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소 VEC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소 12, 13. 오케이. 데이터 프레임은 행렬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행렬은 차원으로 표시되며 같은 형태의 객체를 가지는 반면 데이터 프레임은 각 열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객체를 가질 수 있다. 데이터 프레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프레임은 형태가 일반화된 행렬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하나의 객체에 여러 종류의 자료가 들어갈 수 있음. 데이터 프레임의 각 열은 각각 변수와 대응함. 분석이나 모형 설정에 적합한 자료 객체임. 데이터 프레임의 생성.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된다. 리드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여 외부 텍스트 파일을 불러들이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자료 객체들을 서로 결합. as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사용하여 다른 형태의 자료 객체를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변환. 리드 테이블 파일 헤더 펄스 SCP 데이터 프레임 객체 1, 객체 2 as 데이터 프레임 대상 객체. 첫 번째 함수인 리드 테이블에서 헤더 매개 변수의 기본값은 펄스인데 이는 외부 데이터 파일의 변수명이 따로 기입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기본 옵션 SEP는 공백으로 자료를 구분한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example story txt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리드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여 이 파일을 읽어보자. d2 read table d example story.txt row names는 row names num header t 뭐야 이거 다운받아야 되잖아. 이거 있나? 저걸 안 바꿨나 보다. 3장인데 지금 이런. 리드 테이블 함수의 옵션 중에서 row names는 num은 데이터의 num이라는 변수가 행 이름을 나타내며 헤더 t는 첫 번째 줄이 변수명임을 뜻한다. 첫 번째 줄이 변수명. 다음은 문자형 벡터 차1과 수치형 벡터 num1을 생성하고 결합하여 test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는 예제이다. 이렇듯 데이터 프레임은 행렬과 구조는 유사하지만 각 열의 데이터 형태가 다른 점이 행렬과 큰 차이점이다. 데이터 프레임 letters 1에서 3까지 2행 2열 1행렬 문자형 벡터 AA, BBC num 1에서 3까지 1, 1, 2, 2, 3 테스트 1 데이터 프레임 차 1, num 1, AA, BBC 1, 1, 2, 2, 3 레터 1에서 3까지 AA, BB 리핏이니까 반복이니까 1에서 3까지 2를 두 번 반복하고 두 번째 거를 두 번 반복하고 세 번째 것을 한 번 해라. 리핏 1에서 3까지 1, 1, 2, 3 오케이. 테스트 1 데이터 프레임 문자 A부터
가지로 이루어진 벡터를 생성하고 이를 5행 3열의 행렬로 변환한 뒤 A1으로 저장하자. 저장한 행렬 A1을 as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여 보자. A1 C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팀 A1 행렬 A를 C 5행 3열로 만들어가지고 A1 오케이. 테스트 3 as 데이터 프레임 A1 테스트 3 A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V 1, 2, 3 이건 어디 있냐? 이건 없는데 자동으로 들어가나 보다. 데이터 프레임의 결합.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였다면 이 프레임들을 합하여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다. 데이터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할 수 있다. cbind 함수를 이용하여 옆으로 병합, rbind 함수를 이용하여 아래로 병합, merge 함수를 이용하여 결합. 예제 3의 23의 테스트 1과 예제 3의 24의 테스트 3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cbind 함수를 이용하여 옆으로 병합해보자. 컬럼 바인드 테스트 4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rbind 함수를 이용하여 테스트 1과 테스트 4를 아래로 병합해보자. cbind 테스트 1 테스트 3. 자, 1 넘 1 테스트 1과 테스트 3을 옆으로 병합한 상태. 오케이. 자, 1 repeat at 1에서 3까지 A, B, B, C, C 넘 repeat 1에서 3까지 1, 2, 3, 3, 3 테스트 4 데이터 프레임. 자, 1 넘 1 A, A1 B1 B3 C3 C3 rbind 아래로 병합한 상태. 1, 2, 3 테스트 1과 테스트 1 오케이. cbind 함수를 사용할 때 두 데이터 프레임 간에 같은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가 두 번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merge 함수를 사용하면 같은 변수에 대해서 한 번만 출력하게 된다. rbind 함수를 사용하여 아래로 병합할 때는 자료의 열의 개수가 동일해야 하고 변수명도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제 3의 25에서 생성한 테스트 1과 테스트 4를 merge 함수를 이용하여 결합해보자. merge 함수를 이용하여 테스트 1과 테스트 4를 결합할 경우에는 첫 번째 열 변수에 대해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고 나머지 변수들이 옆으로 나열된다. merge 함수는 두 데이터 프레임의 동일한 변수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갖는 행을 기준으로 결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merge는 변수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갖는 행. 뭐지? 중복된 게 있잖아. A1, B2, C3 같은 것만 나오네. 같은 것만. merge 함수를 이용하여 테스트 1과 4를 결합할 경우에는 첫 번째 열 변수에 대해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고 나머지 변수들이 옆으로 나열된다. 오케이. merge를 하면은 같은 것만 이게 나오는 거지. A11, A12, B22, B22, C33, C33. 자, 요약.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스캔 함수를 이용하여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 시퀀스 함수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른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 리핏 함수를 이용하여 자료 값들을 반복하여 생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벡터에서 자료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데 관련된 함수들로는 replace, append, order, sort 함수를 등이 있다. 행렬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 함수를 사용하며 행렬과 관련된 여러 함수와 성분의 추출과 삭제에 관련된 함수로는 encall, enrow 함수 등이 있다. 배열을 생성하는 데 관련된 함수로는 array 함수와 dim 함수가 있다. 같은 크기의 배열 간에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며 같은 위치의 원소 간의 연산과 숫자와 배열 간의 산술 연산도 가능하다. 리스트는 다른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는 하나의 객체이며 리스트를 생성한 함수는 리스트이다. 데이터 프레임은 read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여 외부 텍스트 파일을 불러들이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자료 객체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방법과 sData 프레임 함수를 사용하여 다른 형태의 자료 객체를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자, 여기까지.